월야 환담. 이화 제1야 세례자 더 베프티스트 1. 낡은 프로텐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는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왔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파멸의 날도 훨씬 지난 21세기의 서울. 고풍스러운 찻집에서 바텐더는 낡은 레코드판들을 조심스럽게 걸레로 닦고 있었다. 스피커는 늙은 시나트라의 목소리를 거칠게 재생했다. 창밖에는 비, 어두운 조명은 길거리를 비추는 나트륨 등불이 가게 안으로 침투하는 걸 허용할 정도. 장사가 잘 된다면 그게 이상한 특이한 바였다. 하지만 나름대로 고풍스러운 맛이 있는 곳이었다. 댕, 댕. 벽에 걸린 괴종시계가 8시를 알리며 둔한 종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문이 열리고 그곳으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전신을 둘러싼 검은 코트 안쪽에 얼핏 비치는 복장은 틀림없는 가톨릭 사제복이다. 비록 술을 금하지는 않지만 경건한 가톨릭의 사제가 직접 발을 찾아온다는 것은 그다지 흔치 않은 일이었다. 더구나 은발의 외국인 젊은이라면 봄빛이곤 거세군. 그는 그렇게 말하며 코트를 벗지도 않은 채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외국인답지 않게 놀랍도록 유창하고 정확한 한국어였다. 그는 바텐더를 한번 바라보고는 구석진 자리를 돌아보았다. 이런 바에는 어울리지 않는 야자수 화분으로 가려진 소파에는 둥근 베레모를 푹 눌러쓴 채 잠을 자고 있는 중년의 남자가 있었다. 신부는 성큼성큼 걸어가 그 남자의 맞은편에 앉았다. 성직자라기보단 무법자에 가까운 그 행동은 그의 특이한 용모를 제외하고서라도 이목을 끌기 충분했다. 하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주위엔 늙은 바텐더와 잠자는 남자밖에 없었다. 밤이 다가온다. 자고 있을 시간이 없을 텐데. 신부는 그렇게 말하며 잠자는 남자의 테이블을 잡고 흔들었다. 그러자 중년 남자는 베레모를 벗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도로 앉았다. 이런. 정말 놀라운 일이군. 유창한 한국어라서 한국인일 줄 알았는데. 역시 전화로는 사람을 모른다니까. 나는 당신과 내 국적에 관해서 잡담하려고 온 게 아니야. 그런 잡담을 하려면 전화방 가서나 하지 그래. 그보다는 얼른 그 녀석이 어디 있는지 털어놔봐. 여기까지 불러들였으면 이 근처일 테지. 그는 그렇게 말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른 봄비가 장맛비처럼 거칠게 창문을 두들겨댔다. 남자는 모자를 벗으며 말했다. 이 근처이긴 했습니다만 그 후에 종적은 모르겠습니다. 알을 하나 까놓고 갔을 뿐이죠. 녀석의 행방을 모른다고. 네. 대신 스폰이. 남자는 그렇게 말하면서 비굴하게 웃었다. 그러나 은발의 신부는 냉정하게 말을 잘랐다. 그런 놈들에겐 관심이 없어. 행방을 모른다면 당신과의 거래도 그걸로 끝이지. 그럼 나는 이만.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그러자 베레모의 남자는 깜짝 놀라서 일어났다. 하지만 녀석들이라면 행방을 알고 있을 겁니다. 누가 뭐래도 자식이니까요. 그러자 성큼성큼 걸어가던 신부의 발이 멈춰섰다. 그와 동시에 낡은 LP판의 끝에 바늘이 닿았는지 스피커로부터 거북한 노이즈가 난다. 교활한 놈. 새카만 코베트 쿠페 한 대가 거의 주차장이나 다름없이 변한 2차선 도로를 미끄러지듯 빠져나갔다. 운전석에 앉은 눈발의 신부는 마치 칼에서라도 되는 양 핸들을 돌리면서 빠르게 도로를 지나가고 있었다. 대담하군요. 이런 차라면 사람들의 이목을 끌 텐데. 당신이 신경 쓸 게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해야지. 정 그렇게 입에 뭔가 올리고 싶으면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대해서 이야기나 좀 하지? 그는 그렇게 말하며 차를 몰았다. 중년 남자는 그 말을 듣고 어색한 미소를 짓더니 설명을 시작했다. 그곳은 연안부두에 위치한 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불법 클럽이죠.
상동파 산하의 클럽으로 주로 마약을 소매하던 룸살롱 같은 곳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스포닝 생추어리가 되어서. 스포닝 생추어리? 그렇다면 흡혈귀가 많이 있겠군. 자네들은 가만히 있었나? 돈벌이가 꽤 될 텐데. 상동파는 두목 정상동이 90년대 초에 세운 조직으로 크진 않지만 위험하죠. 우리가 경찰도 아닌데 함부로 건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우습군. 흡혈귀는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조직폭력배가 두렵다고? 끼익.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코베트는 창고의 앞에 멈춰섰다. 창고 입구에는 건장한 남자 둘이 서 있고 입구는 검은 유리로 막혀 있었다. 주차장은 건물 밖에 나 있는데 번호판 앞에 가리개를 씌워주는 서비스도 하고 있었다. 좌석 뒤에 보면 케이스가 하나 있을 거야. 신부는 그렇게 말하며 문을 열고 쏟아지는 비 속으로 성큼 걸어나갔다. 이거 말입니까? 중년 남자는 뒷좌석을 가득 메운 긴 가방을 들어보였다. 폭만 좀 넓으면 어린아이 하나쯤은 들어갈 것 같은 검은색 케이스로 무게도 정말 사람을 집어넣은 것처럼 무겁다. 중년 남자는 속으로 혀를 차며 그걸 꺼냈다. 기타 케이스였으면 좋았겠지만 그만큼 큰 기타를 찾기가 쉽지 않더군. 첼로나 베이스는 너무 크고. 신부는 그렇게 말하고 입구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러자 경호원임에 분명한 2명의 남자가 입구를 막아섰다. 실례지만 초대장을 보여주시죠. What the hell? 신부는 즉시 능청을 떨었다. 그러자 경호원들은 대번에 당황했다. 상동파의 조직원인 이들이 만약 외국인과 대화할 정도라면 조직폭력배가 아니라 관광 가이드일이라. 그들은 난감함을 감추지 않고 서로서로 쳐다보았다. 아, 이런 18. 이태원도 아닌데 진짜 양키잖아. 좆됐네. 야, 너 영화냐? 난 이 영화하면 학을 뗀다. 경연이 불러와라. 대약물 먹었다잔. 그러나 그들이 미처 움직이기도 전에 신부가 움직였다. 그는 한눈을 파는 사이 앞에 서 있는 이에게 주먹을 넣고 옆에 경호원은 뒤차기로 정확하게 턱을 갈겼다. 딱 하는 깨끗한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이 쓰러졌다. 이가 부러져서 피가 왈칵 쏟아져 바닥을 물들였다. 한다는 조직폭력배를 깔끔하게 정리한 솜씨는 보통이 아니었다. 자, 그럼 안으로 들어갈까? 그는 그렇게 말하고 케이스를 받아들었다. 중년 남자는 깜짝 놀라서 쓰러진 이들을 살펴보았다. 몇 대 맞았다고 기절하는 놈들이야. 볼 것도 없지. 그는 그렇게 말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불법적인 클럽은 긴 복도의 방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다. 입구에는 영업용 미소를 지은 웨이터들이 서 있었는데 두 사람이 들어오자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다가왔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이십니까? 신부는 대뜸 웨이터들의 복장을 살피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자 웨이터들은 그 태도에 놀라서 흠칫 물러섰다. 이것들도 아니고. 그때 웨이터 중 한 명이 반투과 유리 너머에 쓰러져 있는 2명의 경호원을 발견했다. 아, 창수형. 뭐야? 웨이터들은 그 순간 웃음을 얼굴에서 지웠다. 마치 가면을 벗는 것처럼 빠른 표정 변화였다. 이 새끼가. 그러나 이미 신부의 제비 웨이터의 얼굴을 갈긴 뒤였다. 손이 어찌나 빠른지 콧뼈를 완전히 뭉개고 주먹을 회수했는데도 맞은 본인이 멍청이 서 있을 정도였다. 으아. 콧뼈가 뭉개진 웨이터가 그제야 얼굴을 감싸 안고 비명을 질렀다. 다른 웨이터들이 깜짝 놀라서 그를 포위하려 했지만 좁은 복도에서는 그것마저 여의치 않았다. 신부가 몇 번 손을 쓸 것도 없이 웨이터들은 사이좋게 복도에 들어놓았다. 굉장하군요. 굉장한 건 따로 있지. 이번 일이 허탕일 경우 당신에게 그 굉장함을 보여주도록 할 테니까 기대해도 좋을걸. 여기 놈들은 죄다 인간이잖아. 그는 그렇게 외치며 발로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일반적인 놈이 아닌 좀 넓은 방이었는데 안에는 커다란 테이블이 있고 그 위에 잔에는 검붉은 피가 채워져 있었다. 오붓한 연회를 방해받은 조직원들, 그리고 몇몇 VIP 손님들은 이 갑작스런 난입자를 노려보았다.